67세 선희 씨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평생 친구인 경자가 늘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희야, 요즘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느라 많이 힘들지? 어느 날 오후 단골 식당에서 만난 경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자는 선희보다 한 살 위였지만 4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오면서 서로를 언니, 동생하며 불러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남편이 늘 돈 관리를 해줬는데 이제 혼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희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꽤 있었지만 복잡한 서류들과 임대 건물 관리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몇 년 친군데 이런 것도 못 도와주겠어? 경자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젊은 시절 선희가 새로 이사한 동네에서 처음 만난 경자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늘 선희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경자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선희가 첫째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할 때 경자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당시 경자는 남편이 일용직 노동자였고 아이 둘을 키우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선희가 힘들어할 때마다 자신의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선희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경자가 직접 만든 죽을 가져다 주며 이거라도 먹어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다며 정성스럽게 챙겨주었습니다. 심지어 한겨울에 선희가 독감에 걸렸을 때는 경자가 밤새 간병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선희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 경자에게 선희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승진해서 살림이 나아지면 늘 경자를 챙겨주었죠. 좋은 옷이 생기면 경자와 나눠 입었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선희 가족이 여행을 갈 때면 경자 가족에게도 선물을 사다 주었고 명절 때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자매보다 더 가깝네. 그러게 말이야. 나중에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 재산은 함께 관리하자. 그때 선희가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친구와의 다정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죠. 경자도 웃으며 그래. 그럼 우리가 할머니가 돼서도 함께 살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았지만 우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자는 선희의 큰아들 대학 입학식에도 참석했고 선희는 경자의 딸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경자는 선희의 큰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선희 역시 경자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언제든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경자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선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때 경자는 눈물을 흘리며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경자는 선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희야, 내가 금융 쪽은 잘 모르니까 내가 대신 관리해 줄게.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자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40년 전 선희가 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어. 사실 선희가 경자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게 된 것은 남편의 유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첩에서 경자에게는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라는 글귀를 발견한 후 선희는 경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자는 선희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임대료 수금부터 각종 공과금 납부까지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선희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놓여. 뭘 그런 말을 해. 우리 사이에. 경자는 또한 선희의 건강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몸이 허약해진 선희를 위해 직접 한약재를 사서 보약을 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 혼자 있으면 건강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선희는 경자가 끓여준 보약을 마시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보약을 마실 때마다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낮에도 정신이 몽롱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언니, 보약을 먹고 나면 자꾸 졸린데 괜찮은 거야? 그럼 좋은 거지. 몸이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야. 푹 자야 건강해져. 경자의 말에 선희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도 머리가 흐릿해져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척척 처리해 주었습니다. 선희야,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복잡한 서류를 보겠어. 내가 다 해줄게. 선희는 경자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희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건물 임대료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큰아들의 말에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경자 언니가 다 관리해주고 있는 걸.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둘째 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경자 이모를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돈 관리는 가족이 해야죠. 선희는 자식들의 말이 못마땅했습니다. 경자가 나쁜 사람일 리 없어. 4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너희들이 어렸을 때 경자 언니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도와줬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튿날 선희는 용기를 내어 직접 건물을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건물은 예전보다 조금 낡아 보였지만 여전히 임차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층 상가의 사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임대료는 잘 내고 계시죠? 아, 그게 경자 씨께서 사정이 있으시다며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고 하셔서요. 원래 80만 원인데 50만 원만 받고 있어요. 선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자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임대료를 낮춰준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경자 씨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글쎄요, 건물주께서 어려운 상황이라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응해드렸죠. 선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상가들도 둘러보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임차인들이 경자의 말만 듣고 임대료를 줄여서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희는 건물을 나오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경자 언니가? 아니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경자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건물 임대료를 왜 깎아줬어? 아, 그게 말이야. 임차인이 사정이 어려워서 좀 봐줬어.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경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선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중요한 일은 미리 상의했을 텐데 왜 혼자 결정했을까요? 경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선희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희는 경자의 행동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선희는 은행에서 이상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자신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대출을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지? 선희는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선희는 급히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경자가 선희의 대리인으로 와서 대출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임장도 있고 도장도 있었어서 정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선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위임장을 써준 기억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경자 언니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와 서류함을 뒤져보니 정말로 자신의 필체와 비슷하게 쓰여진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후 선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자가 끓여준 보약에 수면 유도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발견은 우연이었습니다. 선희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던 중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경자가 무언가를 보약 재료에 넣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선희의 목소리에 경자는 깜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약병을 재빨리 감췄습니다. 아, 깜짝이야. 보약에 좋은 영양제를 좀 넣으려고 했어. 하지만 선희는 경자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선희는 재빨리 그 약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라벨에는 수면 유도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왜 보약을 먹을 때마다 정신이 몽롱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선희는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환자분, 혹시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보약만 먹고 있는데요. 이상하네요. 검사 결과에 수면 유도 성분이 나왔거든요. 선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경자와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경자의 표정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선희야, 오늘 어디 다녀왔어? 연락이 안 되더라. 병원에 갔다 왔어. 병원?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경자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먹은 보약에 이상한 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 뭔 소리야? 내가 직접 정성스럽게 다린 건데. 병원에서 수면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 경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울한 듯이 말했습니다. 선희야,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 자식들이 나를 못마땅해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경자는 오히려 선희의 자녀들을 탓하며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실 내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던데. 나만 없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나는 40년 동안 너를 지켜봐 왔어. 내 자식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나는 알아. 선희는 경자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경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언니, 왜 그런 말을 해? 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니야. 선희야, 넌 너무 순진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 돈 앞에서는 가족도 믿을 수 없어. 경자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선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마음속에서 설마 경자가 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친구를 의심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경자가 급한 일로 잠깐 외출한다며 나간 사이 선희는 평소 경자가 보관하던 자신의 서류 가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류 가방은 선희 소유였지만 경자가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경자가 쓴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가계부 겉표지에는 선희 재산 관리라고 경자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가계부에는 선희의 재산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자가 선희의 건강보험금을 타낸 기록과 선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자가 임대료 차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계부 중간중간에 끼워진 여러 장의 서류들이었습니다. 선희는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경자가 선희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서류에서 선희의 필체를 교묘하게 위조한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글자의 기울기와 획의 세기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보험금 수령 관련 문서였습니다. 여기에도 선희의 이름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료 변경 통지서였는데 이건 역시 선희가 서명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선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자가 자신의 통장을 불법으로 관리하며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계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선희가 모르는 사이에 경자가 처리한 금융 거래들이 수십 건이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사망보험금 일부도 경자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빼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선희는 가계부의 날짜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자의 계획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나온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경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가계부를 더 자세히 보니 경자가 선희의 모든 재산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금 잔고, 보험금 수령 일정, 임대료 입금 날짜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계부 뒷부분에는 경자가 작성한 계획표까지 있었습니다. 1단계 재산 현황 파악, 2단계 관리권 확보, 3단계 점진적 이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업 계획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약의 수면제 첨가, 서류 위조 준비, 임대료 중간 가로채기 등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차근차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 속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자의 친필로 쓰여진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른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40년 전 선희가 무심코 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 재산은 함께 관리하자. 당시 선희는 친구와의 농담 정도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평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일기에는 그날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선희가 중요한 약속을 했다. 우리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자고 했다. 이 말을 잊지 말자. 언젠가는 그 약속을 지킬 날이 올 것이다. 그 이후의 일기들을 읽어보니 경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희의 남편이 아플 때마다 드디어 때가 온 건 아닐까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경자의 복잡한 심리가 더 자세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선희는 항상 풍족했다. 좋은 집, 좋은 남편, 넉넉한 살림. 나는 언제나 부족했다. 가난이 무서웠다. 밤마다 내일 끼니 걱정을 해야 했다. 선희의 말대로 우리가 함께 재산을 관리한다면
나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또 다른 일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선희는 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일기였습니다. 그때는 뽀얗던 얼굴에 잡티 하나 없던 선희가 이제는 저보다 더 늙어 보이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보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이제는 정말 내 차례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자의 행동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선희의 풍요로운 삶을 지켜본 질투와 선망, 그리고 깊은 원망이 뒤섞인 결과였습니다. 일기를 통해 경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감정을 키워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친구의 아픈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40년 우정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경자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재빨리 일기장과 가계부를 원래 자리에 넣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선희야, 내가 사온 떡이야. 같이 먹자. 경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선희의 눈에는 그 웃음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경자의 행동은 명백한 횡령이었고 선희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선희는 자녀들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선희는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자는 횡령과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빼돌린 돈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자는 선희뿐만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살던 홀로 사는 김씨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경자를 친구나 이웃으로 믿고 의지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선희는 자신이 경자의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말을 했다면, 언니의 어려움을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 선희는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경자가 선택한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을, 가난과 질투가 사람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동시에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경자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경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선희야. 나도 모르게 욕심이 너무 커졌어.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고 질투도 났어. 처음엔 정말로 널 도와주려고 했어. 하지만 내 통장에 있는 큰 돈을 보고 나니 마음이 흔들렸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다만 우리의 우정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알아줘. 경자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품어온 열등감과 질투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까지 생겼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움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복받쳤기 때문입니다. 40년을 함께 해온 친구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선희는 경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자는 법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남은 돈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해버린 돈이 많아 전액 배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경자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40년 우정이 완전히 가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경자가 자신을 도와준 일들을 생각하면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선희는 우연히 경자를 마주쳤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경자는 많이 야위어 보였고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희야. 경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선희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야, 나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진짜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욕심이 생겼나 봐. 정말 미안해. 돈은 최대한 빨리 갚을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 다만 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 나도 몰라. 처음엔 정말 널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나 봐. 내가 가진 것들이 부러웠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 경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 경자의 간절한 물음에 선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언니, 시간이 필요해. 지금으로서는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 어려워. 선희의 솔직한 대답에 경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이해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선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관리는 신중해야 하고 진정한 우정이라면 서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난과 부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언니도 피해자였을지도 몰라. 평생 가난을 견뎌온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희는 이제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할만했습니다. 선희가 금융 지식이 부족했던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그 세대의 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희는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주체적인 모습을 보며 대견해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보니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몰랐어.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경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경자에게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소통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에게 먼저 상의하세요. 그럴게. 내가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했나 봐. 선희는 이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경자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금융 관리를 배우며 자신감을 키웠고 마지막으로는 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지혜로운 황혼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건전한 관계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경자 사건은 선희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선희는 이 일을 겪으면서 단순히 피해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의존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가끔 선희는 경자를 떠올립니다. 40년 우정이 완전히 가짜였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희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 여성들과 소소한 모임을 가지며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믿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일반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점차 신뢰를 쌓아가며 무엇보다 금전적인 부분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신중해졌어요. 선희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경험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죠. 친구들은 선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선희는 작은 카페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선희는 독서 모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거리의 풍경처럼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진정한 신뢰관계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전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적인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이나 도장 관리, 대출이나 보험 등 중요한 금융 업무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일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